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충북 오늘은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중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요. 난방용품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꼭꼭 닫아두잖아요. 네. 우리 에어컨 틀면서 창문 꼭꼭 닫아두었을 때가 그대로 생각이 나는데요. 여름에는 냉방병이 있는 것처럼 겨울에는 또 난방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난방병은 건조한 실내 그리고 바깥과의 온도차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증상은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픈 두통을 호소할 수 있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눈, 코, 입이 건조해서 따끔거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바깥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면 증상이 조금씩 호전이 그렇죠. 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어쨌든 가장 추운 날씨니까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좀 따뜻한 옷을 챙겨 입으시길 바라고요. 네. 실내의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것이 난방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12월의 첫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충북 오늘은 첫 소식은 시사 매거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은 네. 분들께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또 기부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물품을 기부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 덕분에 한 끼 식사를 따뜻하게 하시는 분들, 정말 네. 큰 도움을 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일까요? 기부 물품의 한 80% 정도가 폐기 처분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매장 안에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기부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그 이면 속으로 시사 매거진 오늘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두 해 오신 분이 아닌데 너무 실망감이 너무 크다 진짜. 이 과정이 3분 30초 내에 이루어지는 건데 4,000원을 아끼겠다. 우여곡절 끝에 그게 알게 돼서 저희가 CCTV로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저랑 눈 마주치고 웃으면서 인사했던 고객님이신데 저렇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개인적으로 조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듭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 좀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웃을 돕고 자원을 아끼고자 이곳의 물건을 기부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CCTV는 점차 늘었습니다. 사실은 가게에 있는 물건들 자체가 저희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기증해 주신 물건들이고요. 그 물건들을 판매해서 좋은 이유, 좋은데 써달라고 저희에게 위탁을 해주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증품들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사명감들이 있거든요. 저희 일하고 있는 상근자들이나 자원봉사해 주시는 활동천사님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좀 삭막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CCTV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야 될 금액들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원봉사에 대한 문의가 오는데 부쩍 교통비가 나오나요? 아니면 식비가 지급이 되나요? 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그 빈도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뭐랄까 아쉬움이라고 할까?
지자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생산적 일손 봉사자에게 4시간에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제 도청에 도지사님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도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너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상을 좀 해달라 했는데 이거는 근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봉사의 개념으로 봐서 교통비나 간식비 정도 그렇게밖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 때문에 정책에 의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열정이나 그런 취지들이 조금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살리고 여긴 살리고 여긴 죽이기. 물도 안 들어오는 고장난 것 같은데 고장난 기증품을 주신 것 같아요. 세탁을 하시고 입으신 건지 세탁을 했는데도 때가 안 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정도는 그냥 내 아이라면 그냥 입던 거라 계속 입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판매를 위한 곳이라 이런 것은 좀 판매가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증하시는 분들은 미처 모르고 기증을 하시는데 저희한테는 저희 가게 입장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품목이에요. 가방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멀쩡하고 좋아 보이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훼손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는 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간혹 보다 보면 이렇게 좀 속옷들도 입으시던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좀 어렵겠고요. 신으셨던 양말들을 곱게 접어서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양말들 역시 저희가 속옷, 양말들 이런 것들은 새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저희가 언제부턴가 왜 세금이 올랐잖아요. 그로부터 그 소득공제의 소문이 나면서 기증이 한 4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기증하신 분들이 숫자로다가 기부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숫자를 채우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오시려고. 한 통을 지금 여기 이만큼 있었던 거를 했잖아요. 지금 저게 비어 있었거든요, 거의. 그러면 거진 80% 이상이 차요. 그러니까 폐기율이 거의 한 80%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나마 매장 이렇게 매장으로 가져오시는 거는 소량이라서 조금 덜한데요. 이제 저희가 그 수거 방문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3박스 이상 되는 대량을 가져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폐기율이 더 높다고 봐야죠. 포장도 좀 공들여서 해주시고 일일이 그 항목도 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은 다 그래도 일일이 다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들인데 뭐 마대차 공포의 마대차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거 뭉뚱거려가지고 확 담아놓으면 100% 건질 게 없어요. 그럼 거의 다 그냥 다 폐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기부의 간극이 큰 이유는 뭘까? 기증자와 소비자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 2017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 재활용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새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 기부하는 마음만큼 중요한 것은
살릴 만한 물건을 기부해야 한다는 것. 우리도 항상 가게 자체 딜레마예요. 돈을 어쨌든 이 매출에 신경 쓸 것이냐, 그럼 아니면 정말 정신만 살릴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딜레마가 있죠. 저희가 나눔 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그런 교육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나눌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아이들은 뭐 웃음을 나눠요, 인사를 나눠요, 뭐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교육하러 갔다가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오게 됐습니다. 네, 기부 문화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쓰레기 봉투 하나 사는 게 아까워서 또 세액공제 받으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부라는 쓰레기를 혹시 그것에 버린 것은 아닌지 양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연말인데요.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무언가 돈으로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네. 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겠습니다.